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미됐습니다. 에, 제가 말입니다.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오늘 종일 그냥 골골거리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원래 오늘은 특별히 뭐 녹음을 하거나 업로드를 하거나 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트위터를 하다가 어떤 뉴스를 보고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갑자기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뉴스냐?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 뉴스를 해석해 보기에는 현 정부의 수소 경제 정책이 얼마나 허술하게 짜여졌는지를 아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뉴스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바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치원 뉴스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전기 자동차 관련한 또는 뭐 모빌리티 관련한 그런 전문 이제 뉴스 컨텐츠입니다. 여기서 1월 16일 날 나온 기사입니다. 내연차 경영진 줄줄이 내친 현대차 정의선, 수소차 대신 전기차 올인 선언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현대 기아차 그룹이 차세대 주력 사업으로 기존 수소차 올인 전략 대신 최근 전기자동차 사업에 총력전을 펴는 것은 정의선 부회장이 한평생 내연기관차에 주력해오며 그룹의 자동차 사업 방향을 좌지우지해온 내연차 핵심 경영진을 제압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정의선 부회장은 이른바 정몽구 회장 시절부터 그룹 내 자동차 사업 방향을 주도해온 이른바 내연차 전문 경영진을 2년여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퇴진시키며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전기차 사업 확대에 엄청난 속도를 내고 있다. 실제 이들 내연차 전문 경영진은 전기자동차로 전환될 경우 일시에 퇴진하는 것은 물론 거대한 자동차 소재 부품 등 하청업체에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이권 사업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내부적으로 전기자동차 사업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전방위적 견제를 해온 것으로 다수의 내부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내연차 주력 경영진은 수소자동차에 올인할 경우 상용화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을 벌 수 있는 데다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전기자동차 대신 수소차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그룹 경영권에 관여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내연차 전문 경영진은 수소차의 경우 현대자동차가 이미 10년 넘게 개발해온 덕에 관련 기술 수준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다가 사실 뭐 현대차만 하고 있으니까요. 수소차 진입 장벽이 높아 향후 상용화 성공 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며 정몽구 회장 체제에서 전기차 홀대, 수소차 올인 전략을 구사하도록 내부 정치에 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제 이게 누구냐 쫓겨난 사람이 정몽구의 오른팔이었던 이제 김용환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용환 기획조정 담당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룹의 2인자였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현대제철 부회장으로 내치고 내보내버렸고 그룹의 연구개발 R&D를 책임졌던 부회장 2명을 퇴진시켰는데 이게 누구냐 내연차의 핵심 인물인 현대기아차 연구개발 담당 양홍철 부회장과 연구개발 본부장을 맡아온 권문식 부회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수소 경제를 이끌었던 거죠. 수소차 분야에서 한 사업들을. 왜냐하면 이제 아시다시피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차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냥 전기와 그러니까 엔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뭐 전기 모터가 들어가지 엔진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연료 탱크가 수소 연료 탱크가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나마 약간은 이제 내연차 쪽하고 연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이게 이제 첨단 기술이니까
근데 개발될 때까지는 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또 자기들이 10년 동안 개발하면 되는 거니까 자기들이 이제 기술 습득할 수 있는 시간도 있던 데다가 기존에 이게 갑자기 전기차로 확 전환돼 버리면 이제 기존에 뭐랄까요, 엔진 관련한 분야 있지 않습니까? 내연차 관련한 분야, 엔진이나 변속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는데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하청업체들이나 하부업체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방산비리처럼 이게 단순히 이제 현대차 협력업체긴 하지만 이 부회장들이 자기들이 이제 예안권 하에 있는 업체들이 또 있는 거죠. 또 자기들이 직접 운영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이권에도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전기차로 못 넘어가도록 그룹 내에서 이런 내부 정치를 했다는 거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정의선 후계자인 정의선 회장이 다 장악을 했다. 다 이제 숙청하고 장악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제 현 정부의 수소경제하고 왜 연결이 되냐면 보통 수소경제를 뭔가를 하겠다고 하면 이거를 산업부에서 다 계획을 짜가지고 올리는 게 아닙니다. 각 기업마다 요즘 좀 뭐 하시는 거, 정부에서 만약에 어떤 걸 홍보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각 기업마다 그러니까 청와대나 산업부 쪽 담당자들이 각 기업마다 이제 만나가지고 요즘 뭐 기업에서 밀고 있는 거 어떤 거 있으시냐, 사업 방향도 괜찮고 하면 저희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현대차 쪽에서는 뭐 저희는 좀 수소차 쪽으로 집중하려고 한다, 뭐 이러면 그러면 그거 관련한 어떤 계획이라든지 정부에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좀 줬으면 좋겠다, 정부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 보내주면 정부에서 그걸 보고 조금 더 계획을 다듬고 청와대는 그걸로 이제 홍보를 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수소 경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거기에 일부에 이 현대차 이 인간들의 어떤 영향력이 개입이 된 것 같고 같이 보이고요. 물론 이제 이건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수소라는 에너지를 갖다 활용하는 거니까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 LNG 산업생태계 SK라든지 또는 뭐 관련돼 있는 그런 LNG 산업생태계도 분명히 연계가 있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도 이 돈 냄새를 맡고 나면 이런 연계는 금방 짤 수 있거든요. 보통 이제 홍보라는 게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좀 위태롭다 싶다, 그다음에 뭐 전기차가 요즘 좀 더 잘 나간다 싶으면 현대 쪽에서 이제 행사를 하나 주최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소차 관련 뭐 이슈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셔서 좀 참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래서 이제 대통령 참석 행사로 잡혀지고, 그럼 대통령 참석 행사에 회장, 부회장 다 갑니다. 그럼 대통령이 와가지고 이제 이 넥소 참 좋네요, 이러면서 이거 저 몇 대 청와대로 좀 보내달라, 우리 청와대도 구입하겠다, 이러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소차가 좋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아무리 후계자라고 하더라도 이 정의선 부회장이 금방 쉽게 수소차 정책을 접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저희 이 쫓겨난 부회장 3인방도 아마 그런 걸 노리고 이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전기차 쪽에 올인하려고 그러고 수소차를 반대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주저앉히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들여가지고 대통령 행사를 몇 번 했던 것 같고, 이건 어떻게 보면 청와대가 이용당한 겁니다. 물론 이제 청와대만 이용당한 건 아니죠. 또 청와대 대통령이 이용당한 건지 사실 청와대가 이용당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 이용당했고 그 밑에 비서관들이나 보좌진들은 다 연계가 돼 있었을 겁니다. 어떤 이권을 받고 또는 접대를 받고 또는 이제 한 번 더 돌아쳐서 이제 SK로부터 후원을 받고, 왜냐면 어쨌든 수소를 공급하고 수소의 원료가 되는 LNG를 공급하는 건 SK니까요. 제가 격분하는 거는 뭐냐면 한 기업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차 회사가 제대로 굴러가려면 세계적인 트렌드에 맞춰야 되거든요. 정의선 부회장이 이제 전기차에 올인하겠다고 한 이후에 글로벌 자동차 업계 및 이제 자본시장, 그러니까 주식시장 같은 데나 이런 평가하는 애널리스트들도 굉장히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되지도 않은 수소차 같은 거 하려다가 접고 전기차 하겠다고 하니까. 그리고 세계적인 어떤 장소에서 벤츠, BMW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다 전기차를 하고 있어요. 전기차 쪽으로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그게 합리적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어딜 가나 콘센트는 다 있잖아요. 콘센트는 다 있는데 수소 충전 시설이 돼 있는 데는 잘 없습니다. 그럼 수소차 만들어서 팔지도 못하는데, 팔려면은 거기 수소 충전소부터 만들어 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은 뭐 우리나라 같이 작은 나라면 한 세네 개 만들어 놓고 사람들 보고 찾아다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인도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떡할 겁니까? 어디서 수소를 넣습니까? 그럼 국가 차원에서 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이거는 환상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걸 구분 못하고 멍청하게 끌려가가지고 아 차 참 좋다 이러면서 기업 행사에 이제 끌려다니는 청와대 대통령, 문제가 많은 거죠 사실은. 알고 만약에 그런 행사에 끌려다녔으면, 수차라는 건 그냥 현대 내부의 이권 다툼이라는 걸 알고 대통령을 이런저런 행사에 참석시켰으면, 그걸 주도했던 그 청와대 참모진들이 나쁜 놈들입니다. 왜냐? 단순히 대통령 하나 발걸음 해가지고 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넥소 파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넥소가 한 6천원, 그러니까 7천인가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한 반값 정도의 보조금을 국민 세금인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은 배임행위가 되는 겁니다. 횡령이 되는 거고요. 전에 사람들이 알고 그랬다면. 이게 메이저 언론에서 왜 이 기사를 다루지 않는지는 여러분도 대충 짐작을 하실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현대차 내부적인 일로 조용하게 그냥 덮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쉽게 덮이진 않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슈가 될 테고, 정권 끝나고 나면 이제 이걸로 한번 또 폭발력 있는 사건이 터질 수도 있죠. 또 여기에 누가 얽혀 있으며 누가 얼마나 받아 먹었는지도 아마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도덕성 같은 거를 따지고 보면, 뭐 자한당 사람들도 도덕적이진 않지만 민주당 사람들도 사실 무능하고 도덕성도 떨어지고 막말하고 이런 거 한두 번 아닙니다. 1월 17일 기사인데요. 공들인 표심 한방에 흔들 여야 입조심. 예, 바로 그 기사입니다. 이해찬 씨가 이제 장애인 비하 논란에 대해서 좀 있었죠. 제가 뭐 이해찬 씨 얘기는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그 알코올 의존증이 좀 심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술도 많이 드시고 손도 떨리고 뭐 몸도 안 좋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 분 같은데, 제가 굳이 이분이 뭐 장애를 비하했네 안 했네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진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동안 막말을 해왔던 정치인들의 어떤 그 막말이 뭐가 있었는지 요거만 잠깐 소개를 드리고 일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 정동영 민평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있죠. 2004년도에 뭐라고 했냐면,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의장 및 이제 의원직, 그러니까 17대 총선 앞두고 뭔 소리를 했냐, 2004년도에 60세 이상은 투표하지 말고 집에서 쉬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분들이 화딱지가 나서 들고 일어났죠. 가장 최근 경우에는 이제 박찬주 전 육군 대장 같은 경우에 군인권센터 소장은 삼창교육대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헛소리를 하셔가지고 뭐 작살 났고요. 한국당 총선 인재 영입 1호라는 인간이 이런 소리를 해가지고 뭐 끝났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제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경찰이 음주 단속할 게 아니라 주민들 대리운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도 했고, 또 이해찬 씨가 2년 안에 죽는다더라 이런 막말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해찬 씨가 얘기했던 이제 선천적 장애인은 의지가 약하다 뭐 이런 말도 있었고요.
정치 반 정도 되는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제 그 팟캐스트 하시는 김용민 씨. 막말하면 김용민 씨인데 막말하면 김용민 씨인데 김용민 씨가 했던 막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만 알고 계십니다. 콘돌리자 라이스 관련한 막말. 뭐 유영철을 시켜주고 라이스 장관을 뭐 어떻게 이거는 사실 근데 김용민 씨도 이제 나와서 이거 물론 막말이긴 합니다만 김용민 씨도 나와서 누차 얘기를 했지만 이거 이제 김구라 황봉알의 그 시사 대담이라는 거기 이제 코너에 나와서 말씀하신 거라고 하는데 그 그때 본인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일종의 그 역지사지에 관한 거라서 뭐 이렇게 했다. 2000년 2001년인가 2002년인가 막 그럴 겁니다. 아마 이때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욕도 했고 자기들도 해명을 했으니까 본인도 뭐 그렇다 쳐도 2012년도에 막말 한 번 더 하셨는데요. 2012년도에 이제 그 2012년 그 선거가 있었죠. 대선이 있었는데 그때 김용민 씨가 뭐라고 막말을 했냐? 노인네들 못 오게 엘리베이터를 없애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소에 노인네들이 오지 못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막말을 하셔가지고 그때 한창 반짝 이슈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막말의 유전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말과 독설이라는 게 좀 차이가 있는데 김구라 씨가 하는 거는 독설이고요. 제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설입니다. 독설은 사리관계가 분명하고요. 야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래서 독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아까 안도현 시인이 그 어디 뭐 교수기도 하신데 은퇴하고 나면 북한에 가서 뭐 농장 관리인 하고 싶다는 식으로 글을 쓰셔가지고 근데 그건 사실 독설이 아니고 그건 막말이죠. 막말이고 그거는 또 뭐 대통령이 지금 건강이 안 좋다 이런 것 막 얘기하는 것도 막말입니다. 확인도 안 된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단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재인 치매 뭐 이런 거 그다음 박근혜 뭐 알츠하이머 이런 거 다 막말이에요 이거. 사실 치매나 알츠하이머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요즘 기억력이 좀 가물가물해가지고 이제 그 뭐랄까요 뭐 이런 몇몇 사람들한테 이제 막말을 하고 또 저기 뭐 비판을 하고 때로는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알츠하이머나 치매가 아니라 광우병입니다.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질병은 광우병이고요. 이런 게 독설입니다. 이런 게 독설이고 앞에 말한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 건 이제 막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 현대차 관련한 수소차 관련한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는 대로 계속 추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